이제 로그 함수의 최초인데 기본적으로 1번 같은 기본 문제를 보면 y는 로그 2의 x백입니다. 이런 기본 로그는 기본적으로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 성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밑이 2인 로그가 증가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얘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지 않고도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로그 2의 x-2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실제로 그리면 뭐 빨리빨리 그리면 정점이 뭐죠? 정점이 정점. 얘가 1 넣었을 때가 정점일 거 아니야. 그럼 3,0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어차피 이걸 지나고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리는 건. 그리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결국은 밑이 2이기 때문에 얘가 증가함수야. 그래프를 그려서 뭐 확인한 거지만 증가한다면 x의 범위가 4부터 6까지라면 다음 친구는 y의 최대값은 언제 이후라고 물어본다면 최대 최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함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x가 작으면 작을수록 y가 작고요. 크면 클수록 크겠지.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실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당연히 f4가 최소, f6이 양 끝점에 대해서 최소가 등장해야 되겠지.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최초소가 굉장히 중요한 녀석거든. 최초소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 결국 우리가 나중에 수학을 써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최대를 구하는 데 쓰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증가함수라면 x가 작으면 최소, x가 크면 최대겠네. 4 넣으면 1이고요 6 넣으면 2네요. 얘는 안 나오겠지.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나오겠지. 당연히 뭐 해야 돼? 치환해야 돼요. 로그 이건 3 앞으로 나올 거니까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럼 항상 치환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치환을 하게 되면 반드시 범위가 생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치환하면 범위가 생길 수 있다. 항상 범위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다음 친구를 t로 바꿔 문제를 풀 건데 그럼 t에 보이는 뭔가 x의 범위를 줬잖아. x는 줬죠? 그러면 뭐 진수 조건은 미리 만족하고 그러면 로그 3이 필요하니까 다음 x의 범위에 로그 3을 붙여버리면 결국은 t의 범위가 1과 4 사이야. 그러면 이거 바꿔버리면 y는 t제곱 그 다음에 4 나오면 빼기 4t 빼기 2 t의 범위는 1부터 4까지. 그럼 결국은 이제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초수 문제를 바꿨기 때문에 항상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초수는 꼭점과 약끝점에서 최초수를 갖기 때문에 꼭점 찾아보고 더하기 4 빼기 4 빼기 6이니까 꼭점이 2, 마이너스 6일 거고 아래로 블록이고 t가 2일 때 말 6이고 범위가 1부터 4까지니까 1은 대충 이쯤 4는 이쯤 있겠지. 1이 여기 있으니까 2가 여기 있으니까 1보다 4가 더 멀 거니까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가장 작은 y, 우리가 쓸 거는 요만큼만 쓰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작은 y값, 가장 큰 y값이 최소니까 가장 작은 y값을 찾았네요. 가장 큰 y값을 써놨을 때 상관 얼마야 이거? 써면 마이너스 2인가요? 그러면 얘가 최대예요 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최초가 등장한다면 이 정도 수준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한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이런 거 나온다면 보통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항상 순서가 지금 지수로그에 대한 기본을 배웠고 그 다음에 지수로그에 대한 함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지수로그에 대한 방부등식이 끝난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방부등식을 위한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옛날에 방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한다는 느낌도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다음 친구는 누굴 치환해야 될까? 항상 치환하게 되면 두 개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범위가 생기는 거, 두 번째는 전부 다 하나의 문자로 몰려야 되는데, 얘는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요. 얘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얘도 4의 제곱은 2의 2x니까 2x의 제곱이고, 얘는 4는 마찬가지 똑같이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얘를 만들어주려면 양변 제곱하면 두 개 관계 역수 관계잖아? 곱하기가 사라진단 말이지. 앞에 거 제곱 2의 x의 제곱, 뒤에 거 제곱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합 B하면 2합. 편하게 2의 2x로 쓰면 2의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는 t제곱 빼기 2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얘가 얘니까. 근데 굉장히 조심할 게 뭐냐면 치환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뭘 생각해줘야 돼? 범위가 생긴다는 걸 반드시 인지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납니까? 날까요? y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린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 안 했는데 어떻게 기억나? 그렸잖아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때하고 그 사이에 안 한 건가? 지수함수구나 이거. 그럼 이거 얘 범위를 알아야 돼. 그럼 얘 그래프 실제로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든? 이렇게 그래프로서 찾아도 되지만 우리가 다음 친구가 t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야. 다음 친구의 범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음의 관계가 역수잖아? 역수 관계에 있는 합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최대치수란 말과 범위란 말은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이야. 그러면 어떠한 역수 관계의 합의 최대치수를 구하세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뭐가 또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수학에 있어서 최대치수를 구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셋 중에 하나야. 기하 빼고 2차 방정식이니 방금 전 문제에서 했죠. 산술기하니 지금 할 거고 미분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모양이 정해져 있어. 2차 함수는 2차 함수 꼴이 나와 있겠지. 산술기하는 역수관계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준다면 거의 대부분 1학년이 넘어간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역수관계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산술기하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미분인데 미분 아직 안 배웠지만 미분은 다음 책이지만 3차, 4차에서만 노는 거기 때문에 3차, 4차의 최대초수는 미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역수네, 최대초수네 그러면 뭘 떠올라야 되냐면 산기, 산술, 기하, 평균을 떠올려줘야 돼요. 산술, 기하, 평균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요. 너무 좋은 게, 왜 찰떡인 게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이 필요한데 지수는 무조건 양수야. 반대 바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은 두 개 합은 하나 같아요. 2배의 루트 AB 여기다 집어넣으면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하면 식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은 하나 같아요. 2배의 루트 곱해주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2보다 크나 같으니까 얘의 범위는 t의 범위는 무조건 2보다 크다 라는 범위가 생겨야 됐겠지. 그래서 그래프로 이해를 하든 산기로 하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제일 좋은 건 항상 그렇지만 둘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수학에서 창의력이 되게 어려운 말이야. 수학에서의 창의력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 수학은 창의력이 있을 수 있을까? 수학은 역사가 2000년이 넘어가는데 새로운 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그래서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 선행 안 한 애들이 특히 그런데 선행 안 한 남고 애들이 좀 그런데 제가 굉장히 위대한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 공식 발견했대. 이 공식 쓰면 다 풀린대. 근데 그 다음 단원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면서 그 다음 단원 걸 내가 발견한 거지. 굉장히 대단한 건데 결국은 이제 책 흐름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공식들을 새로 만들어내기가 수학은 별 그지가 다 있어. 이미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수학과가 졸업하려면 박사들 어떤 논문을 써야 되는데 새로 논문을 쓸 게 없어.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논문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나왔지. 그래서 결국은 모양 바꿔주면 y는 얘가 이거니까 t제곱 빼기 얘가 t니까 플러스 4t 빼기 t는 2보다 커요. 이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될 건데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 암산 했을 때 t의 최소 그 다음 친구 y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아래 블록이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8이니까 t가 2보다 크다. 꼭지는 안 나오고 t가 2보다 크기 때문에 2에서 나오죠. 2넣으면 8이야. 16 빼기 8이니까 8이네. 그래서 최소값이 8입니다 라고 묻는 문제인데 페이크로 보통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8을 많이 쓰겠지. 그래서 항상 이런 함정에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베스트셀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넘어가 되겠지? 다음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굉장히 쉽죠? 뭐 하면 돼? x랑 y랑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은 넘기고요. 지수를 날리면 로그를 치고 로그를 날리면 지수를 치기 때문에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치면 되겠지. 그러면 사라지니까 넘겼으면 y 빼기 1은 로그 2의 3분의 x 1 넘어가면 y는 로그 2의 3분의 x 더하기 1이겠네. 뭐 더 예쁘게 쓴 게 뭐 보기에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마찬가지 x든 로그 3의 y 더하기 1 빼기 2 넘어가고 로그 날리는 거니까 지수 치고 사라지니까 넘겼으면 y 더하기 1은 3의 x 더하기 y는 3의 x 더하기 2 빼기 1이겠지. 이렇게 직접 역함수를 찾아봤는데 역함수를 직접 찾으세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역함수를 직접 찾는 문제가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문데 역함수를 구하세요 문제 나오면 해야지. 그게 아닌 이상 가끔 지수로그는 쓰레기 같은 모양이 있긴 하지만 딱 한 문제 있어요. 이상한 거 있는데 이상한 아이디어를 쓰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뭐 RPM 풀면서 보기를 하고 그런 게 없다면 기본적으로 직접 구하서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잘 안 구해지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역함수는 이딴 걸 푸는 게 아니야. 그럼 뭘 하는 거냐면 물론 지수로그는 달라. 지수로그는 다음 두 개가 역함수인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역함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구할 수 있어야 돼. 지수로그는 그래.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역함수는 기본 풀이가 둘 중에 하나야. 역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산적인 친구들 어떠한 점을 물어본다면 뭘 쓰는 거냐면 fx가 a를 b가 나오는 함수로 하자. 그렇다면 역함수는 뭘 말하는 거야? 거꾸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인 거지. 그래서 역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산적인 상황이 나온다면 fa가 b라면 역함수는 b 넣으면 a 나와요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역함수는 큰 라인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 상황 어떠한 점을 줄 때 이산적인 상황이라는 게 점 줄 때를 말하는 거야. 실제로는 정수제한수 같은 친구들. 그러면 다음 같은 요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a는 b 나오는데 역함수는 b 나오면 a 나오구나 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두 번째는 그래프로서 문제를 푸는 계획이 나온다면 어떠한 두 개의 함수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두 개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x가 나오면 즉 요 말
어떠한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더니 x 나왔다. 이 x, y는 x가 항등 함수거든. 항등이 나오면 이 두 개의 관계는 역함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 자체가 뭔 소리냐면 fg는 역함수야 라고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다음과 지금 뭘로 푸냐? 그래프는 뭘로 푸냐? 다음 두 개는 무조건 원함수랑 역함수는 y는 x대칭이거든.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y는 x대칭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항상 역함수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산적인 상황이면 FA가 B면 F 인버스 B는 A예요. 으로 풀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상황이면 연속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상황이면 y는 x대칭을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문제 푸는 방향입니다. 역함수라는 게 등장했다면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이것도 모르면 나중에 그 다음 책 가면 역함수의 미분은 나오고 역함수의 적분은 나오고 여긴 힘들어지겠지. 역함수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두 개가 역함수 관계래. F랑 G가 역함수 관계예요. F 줬어. G2를 찾으래. 그럼 역함수 찾는 게 아니야. 역함수를 찾아서 문제를 풀는 게 아니라 역함수에 10을 넣으면 뭐 나오니? 내가 그걸 별이라고 하자. 그럼 얘 짝꿍 누구? 그렇다면 원함수에 별 넣으면 11 나오는 거 아닌가? 얘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봐봐. 거듭 말하지만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건 굉장히 극소수의 문제입니다. 지수로그 같이. 그게 아니면 이렇게 푸는 거. 그러면 F별은 1 더하기 5 로그 2 별이 11이니까 로그 2의 별이 얼마냐면 2야. 맞죠? 그러면 별이 얼마야? 2 치면 별은 4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건 4예요 라고 풀어줘야 깔끔하다고. 물론 직접 구해도 돼. 그래도 되지만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열다그 문제를 풀어주는 게 행복하다. 봐봐. 다음 두 개의 함수의 관계를 봤어. 역함수 관계구만.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면 이거 나오면 역함수 나오겠지. 그런데 봐봐. 이거 없고 이거 없으면 너무 행복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아니야? 되게 이쁠 거 아니야? 아니면 짱 이쁜 기본 문제일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문제를 푸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그건 아니야? 그냥 y는 x대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y는 x대칭? 잠깐만. 이거 역함수 관계 아닌가? 잠깐 볼까? b가 8,2죠. 맞아요. 맞는데 잠깐만. 이거 역함수 맞나요? 나 걔는 안 해봤거든 실은. 역함수 맞죠 이거? 이거 맞는데, 그러니까 문제의 아이디어인데 이건 아이디어를 쓰는 게 별로 유익하지 않네? 별로 안 유익하거든 이거. 안 유익한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어떠한 두 개 함수가 있을 때 걔를 이쁜 모양으로 동시에 평행이동하면 되게 이뻐질 수도 있어. 평행이동해서 문제를 풀기도 해요. 이걸 풀기 빡세니까 평행이동한 친구를 문제를 풀자라는 아이디어를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야. 내 밑에 문제랑 헷갈렸나봐요. 그러면 별로 그 아이디어를 써도 별로 이뻐지지가 않네. 그래서 일단 지수로그가 나오면 역함수인 걸 의심해봐야 된다. 역함수인 걸 확인했다면 누가 등장해야 돼? YNX가 등장해야 돼요. 무조건 YNX가 등장해야 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무슨 역함수라면 YNX 대칭이니까. 그럼 그 다음 등장인물이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어떠한 직선이 다음 로그 함수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죠. A는 뭐야? A는 2,3이야? 그러면 2,8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등장하는 건데 봐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역함수가 등장했어. YNX가 등장했어. 그럼 그냥 또 등장하는 친구가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얘랑 얘는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수직이야. 대칭이라며. 그러면 얘랑 대칭 관계가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지키는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B가 yx에 이제 접히기 때문에 8,2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건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안 나왔으면 이거 안 돼. 이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찾고 싶은 건 뭐야? A, C, B, D야. 그럼 모르는 게 있나요? 실제로 이 문제는 얘만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것만 알면 여기를 얼마야? 여기가 2구, 여기가 8이니까 여기 6이고, 여기 세로의 길이는 8이라고 이미 알고 있고, 이거 세로의 길이 2라고 찾았으니까 2분의 곱하기 높이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바로 넓이가 나오겠지.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대칭성을 사용하긴 하는데 얘는 이거 구하면 끝난 문제였긴 합니다. 그 밑에 것도 풀고 갈 거야. 아까 말한 아이디어가 요겁니다. 이걸 그냥 풀면 어려워요. 근데 얘랑 봤어. 얘랑 봤더니 지금 뭐가 아니야? 이거 두 개 역함수 관계인가요? 이게 역함수 관계 아니거든. 이 상태로 보면 이거 두 개는 역함수 관계가 아니야. 마일이 없으면 역함수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다음 친구를 그냥 풀면 힘드니까 다음 친구를 가로로 움직이던가 세로로 움직여서 이쁜 역함수 모양을 만들면 문제풀이가 쉽지 않냐. 그리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거 뭐 하지? 하고 싶은 게 뭐죠? 하고 싶은 게 다음 그림이 있는데 뭐 두 개 점이 있어. 이어. 나 아무거나 점을 잡은 다음에 요거 있고 요거 이었을 때 두 개의 거리합의 최소는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결국은 평행이동 시켜서 문제를 풀어도 똑같은 소리야. 그냥 풀면 빡세. 그러면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지수로 그는 역함수 관계인데 역함수 비슷하게 생겼어. 하면 동시에 같이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이쁜 모양이 된다면 역함수 모양 이쁜 모양이 된다면 이 전체를 평행이동 시켜서 문제를 풀자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위로 한 칸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위로 한 칸 올리면 가장 기본 지수 함수니까 1이고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찬가지 얘도 위로 한 칸 올리면 역함수 관계인 y는 로그 2x 1이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다음이 점도 한 칸 위로 올리면 이거 얼마야? 2,4 2,4라는 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2겠지? 4,2. 그러면 지금 이 둘의 관계도 당연히 뭐에 대한 대칭인 걸 알 수 있어? 기본적으로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도 알 수 있겠지? 그럼 지금 뭐가 되게 되냐면 이렇게 이어. 지금 얘 위의 점 2,4, 얘 위의 점 4,4를 이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 이었을 때 뭐 하고 싶어? 여기 있는 점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으면 그 거리합은 언제가 최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지 않아도 여기겠지. 당연히 여기일 것 같지 않나요? 아직 안 풀었지만 항상 최애최소 문제를 찍고 싶으면 항상 같을 때가 답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린 찍기도 해야 할 거 아니야. 항상 안 찍을 순 없지. 찍을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답이긴 한데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 어떤 위에 점이 있어. 여기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었을 때 수직으로 이었을 때 x축 y축 평행 이었을 때 p라고 했을 때 여기가 k 여기가 h인데 뭐 적고 싶냐면 pk 더하기 ph의 합의 최소값이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서술형인데 어려워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일단 뭐 해줘야 되냐면 p가 어디 위에 친구야? 요거 위에 친구지. 그럼 얘를 찾아. 얘는 뭔데? 얘는 요거 두 개 지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2,4를 지나잖아. 그럼 다음 친구는 y든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2,4를 지나려면 y는 x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그럼 이게 방정식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6입니다. 그러면 일단 p가 다음 직선 위에 요 사이에 있다며. 그럼 p가 요 직선 위에 있으려면 그 직선을 찾아야 돼. 그러면 p부터 시작인데 p좌표가 p의 x좌표를 a라고 둔다면 y는 마이너스 a 더하기 6인 거야. 맞나요? p좌표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문제에 넣어야 돼. 그래야 p가 지나가는 직선 방정식을 알아야 p를 문제로 넣을 수 있지. 여기가 됩니까? 그 다음 뭐해? pk 찾아. 그러면 k는 좌표가 뭐야? k는 이게 x잖아. 그래서 집어넣으면 이게 k 좌표가 a, 2의 a승인가? 맞나요? 얘랑 x 좌표가 똑같잖아. 그러면 k 좌표가 a, 2의 a승이야. h 좌표는 얘랑 y 좌표가 똑같아. y가 지금 얘랑 y 좌표가 똑같아. y가 이거잖아. 얘 y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야. 그때 x 좌표를 알아야 돼. 근데 y를 집어넣어. 이 x 좌표는 y가 6일 때 x 좌표이기 때문에 y가 마이너스 a 더하기 6일 때 그때 x 찾아야 돼. 그럼 2 하면 날라가니까 2에 마이너스 a승 더하기 6이에요. 이렇게 좌표를 찾아줘야 pH는 x 좌표의 차 요거 빼기 요겁니다. pH는 2에 마이너스 a 더하기 6 빼기 a. pK는 얘 빼기 얘야. y좌표의 차니까. 그래서 2에 a승 빼기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 그러면 이거 지워지면 결국은 내가 찾고 싶은 건 2에 마이너스 a승 더하기 6 더하기 2에 a승 빼기 6이에요. 얘의 최소를 찾아야 돼. 그럼 이것도 거듭말하지만 다음에 최소 찾고 싶다. 셋 중에 하나야. 2차냐? 산기냐? 미분이냐? 미분 안 배웠잖아. 그러면 기하적인 내용, 접는 거, 대칭이동 이런 거 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어. 3개 아니면 2차야. 근데 2차 모양 아니잖아. 3기겠지. 그럼 이거 두 개로 3개 때리면 돼요. 그러면 두 개의 합은 커나 같아요. 2배의 루트곱. 이렇게 해주면 이게 지워지고 2의 6수밖에 안 남어. 그럼 루트 10은 2 함승 8 16입니다. 그럼 얘는 16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전체는 16 빼기 6이니까 12 최소야. 얘가 16보다 큰 것 같으니까 6 뺐으니까 12 최소겠지? 왜냐면 다음 전체는 10보다 큰 것 같다 나왔을 거니까. 요딴 식으로 푸는 건데 이게 아까 말했지만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거 평행이동까지 안 했다? 풀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맞아. 어려운 문제가 맞기 때문에 평행이동에서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거듭 말하지만 최저 문제는 최악의 단점이 있어요. 찍어 풀면 답이 너무 잘 나옵니다. 찍는 것도 나쁘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왜 오래 걸리잖아 이거. 소수는 안 나올 거거든. 그래서 아까 이 상황에서 아까 무조건 여기 있을 때가 답이라고 했지. 무조건 여기 있을 때가 답이요. 다른 상황 발생 못한단 말이야. 안 쓴 색깔이 없네. 일단 곰팡이 색깔. 이게 답이야. 미좌표 4,2랑 2,4의 중점이니까 3,3일 거 아니야. 그럼 3,3에서 그거 주면 얘는 이 좌표가 3, 얼마야? 3 집어넣으면 3,8이야? 그러면 얘는 8,3이겠지. 그럼 이 거리가 얼마야? 이 거리가 5지. 이 거리도 5일 거면 답이 10이에요. 그러면 찍으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치수 문제의 최악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최대치수 문제를 객관식이면 항상 그렇지만 우리는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찍는, 그러니까 물론 한 번 풀어봐야 돼.
이렇게 한 번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감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갖다 버리세요가 아니야. 이것도 풀 수 있어야 되고 적당히 찍는 거. 최대초수는 다음과 대칭형의 모양에서 무조건 가운데 A수밖에 없다. 최대치수 문제 다음. 결국은 방부등식인데 쉽습니다. 방부등식 하면 드디어 사학함수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방부등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방부등식은 이 세상에 있는 방부등식들은 거의 대부분 해를 못 찾아요. 근데 풀 수 있는 것만 푸는 거지. 그럼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푸는 방법들만 알면 되겠지. 쭉 문제를 쭉 풀 겁니다. 그래서 다음 꼴은 다음과 같이, 다음 꼴은 다음과 같이 그냥 쭉 푸는 건데, 부등식은 마찬가지로 부등식 핵심은 뭐냐면 부등의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거든. 근데 당연히 밑이 증가함수를 치며 증가함수인, 즉 어떠한 다음을 봤을 때 증가함수, 즉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는 지수를 뗐을 때 안 바뀌어. 감소함수는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 부등의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뭐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바로 그냥 문제를 쭉 다 풀게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떠한 지수방정식은 보통은 및 일치 혹은 지수 일치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다음 친구는 밑이 일치가 되네요. 이것도 2고 이것도 4니까 전부 다 2 계열이죠. 그러면 4를 2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면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수값이 똑같으면 무조건 그 위에 있는 지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수함수는 1대1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를 만족하려면 밑을 일치시켰다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밑이. 그러면 뭐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인 건데, 지수는 그게 있네요. 정의역의 범위가 있나요 없나요? 지수는 정의역의 범위가 있어 없어? 지수는 정의역의 모든 실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를 찾았을 때 다음이 체크할 필요 없이 답인 거지. 그렇지만 로그는 정의역이 잘리기 때문에 로그 방정식 풀었을 때 나온 해가 다음 로그의 성립 조건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줘야 돼. 지수는 되게 간편한 거지. 난 봤어. 얘는 어떻게 밑을 일치시킬 수 있죠? 뒤집으면 되는 거죠. 얘랑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냅두고 얘 뒤집으면 음수수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지수가 똑같다. 풀어주면 되겠지? 밑이 달라. 그러면 밑이 다르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건데, 밑이 다르면 보편적으로 양변에 로그를 칩니다. 우리가 저번에 했죠? 양변에 로그를 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밑이 3인 로그를 칠래? 밑이 7인 로그를 칠래? 보편적으로는 사용 로그를 칩니다. 관련이 없잖아. 관련 없으면 사용 로그 치는 게 제일 간편해. 양변 로그 치는 기술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관련 있는 친구, 동시에 3이랑 7이 관련 있으면 그 친구를 치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냥 사용 로그 쳐버려요. 사용 로그 쳤어. 그냥 귀찮습니다. 그러면 이거 x 빼기 2가 앞으로 나올 거고 귀찮아. 완전 귀찮습니다. 마찬가지 2x 빼기 1이 앞으로 나올 거고, 전개해서 뭐 해야 되냐면 x가 있는 거랑 x가 없는 걸로 분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전개해서 그렇게 안 씁니다. 2x 곱하기 로그 7 진수 이걸 분배했을 때 보통 이렇게 쓰는데 뒤집어 쓰면 x면 뒤에 쓰면 이게 진수 안에 있는 수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넘기고 이거 넘겨서 x가 있는 거 얘랑 얘랑 x가 있죠? 묶어 써야 돼요. 넘겼으면 x를 묶어서 로그 3 빼기 2 로그 7 는 넘기면 로그 7 더하기 로그 2의 3 2 곱하기 로그 3 그러면 이거 뭐 이북이 됩니까? 이북이 안 되겠죠? 그러면 나누기 해도 되지만 그냥 넘겨주면 돼요. 그럼 이제 로그 3 빼기 2 로그 7 로그 7 더하기 2 로그 3 그럼 답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가 뭐에 안 바뀔 것 같아. 그럼 양변 로그를 친다 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한 아이디어를 쓰는 건 보통 양변에 로그 치는 것밖에 없어요. 같은 모양 나오면 치환하잖아. 이제까지 다른 것들은 모양이 뻔히 보인단 말이야. 어차피 방분등식이니까. 이제까지 방분등식을 굉장히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뻔히 보이지만 양변 로그는 안 보여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 양변 로그 치면 되나? 라고 생각한 것도 다음 풀어라. 거듭 말하지만 보이면 그냥 써 좋아요.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냥 풀어도 밑이 똑같으면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 x는 2. 근데 항상 조심할 점이 있어. 지수가 그러니까 문자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 그럼 좀 항상 특이한 상황도 있단 말이야. 특이한 상황 밑이 1이면 어떡할 건데? 밑이 1이면 1이면 밑이 1이면 위에 뭐도 1이잖아. 그럼 x가 1일 때도 돼요. 이런 상황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항상 특이한 상황을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다음과 같이 특히 밑과 진수에 밑과 지수에 둘 다 문자 있으면 이런 상황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빼먹어 틀리는 거야 이거는. 다른 데 틀릴 건 없습니다. 틀릴 건 밑조건, 뭐 진수조건, 조건 때문에 틀리는 건데 그거 외에는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되는 거고. 풀제. 아하. 그러면 이제 얘는 뭐 하면 돼? x가 이밖에 없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말고 또 뭐 있겠어? 뭐가 되면? 지수가 0이 되면 무조건 1이니까 x가 1도 있겠지? 이런 사람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3번 마찬가지. 이거 뭐 있겠어? 밑이 똑같으면 되니까 항상 밑이 똑같을 때 지수가 똑같을 때 둘 다 특이할 때를 다 생각해봐야 되는데 얘는 x가 뭐 1이면 되겠지? 혹은 지수가 0이어도 되네? 그죠? 그래서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치환하는 겁니다.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2의 x를 t로 치환하면 얘는 t제곱 2의 제곱 나오니까 4t 130이는요. 항상 조심할 건 치환을 했을 때 범위가 생긴지 안 생긴지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지수잖아. 지수는 치역이 생기지. 로그는 정역이 생기는 거고 지수는 치역이 생깁니다. 0보다 크죠? 그래서 2차 분식을 풀면 답이 나올 테지만 뭔 갖다 버려야 된다? 안 되는 건 갖다 버려야 된다 이거지. t는4 라고 쓰면 안 돼요. 우리는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2의 x가 4니까 x는 2a요까지 마무리 져야 되겠지. 마찬가지 3의 x를 t로 놓으면 0보다 큽니다. 그럼 얘는 2 앞으로 나오니까 9t 역수니까 얘는 t분의 1은 10이야. t 곱하면 9t제곱 1 10t 9t제곱 빼기 10t 더하기 1은요 91 11 마마. 그럼 t는 9분의 1 2자 되네. 그러면 3의 x승이 9분의 1 또는 1이니까 9분의 1은 x가 마이너스 2인 거고 1은 0이겠지. 그럼 굉장히 간단한 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한 겁니다. 아까랑 똑같지만 복습이야. 결국은 다음 같은 모양이 나온다면 얘는 2의 2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까 했지? 이 상태로 얘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제곱해서 전개하면 2의 2x 2의 마이너스 2x 이거 제곱한다고 음수 날라가면 안돼. 가로 열고 곱제곱은 곱하기니까요. 더하기 2 앞뒤인데 2는 t제곱이니까 2x 플러스 2 마이너스 2x는 t제곱 빼기. 아까 했지? 또 합니다.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는데 다음 친구는 역수꼴이기 때문에 산기로 범위를 찾아야 된다. 두 개 합은 크나 같아요. 곱하기 2의 루트 곱 지워지니까 다음 친구는 항상 2보다 커야 돼. t는 2보다 커야 돼. 그럼 치환해주면 t제곱 빼기 2 빼기 t 더하기 빼기 6은 0. t는 2보다 크다. 벌써 손가락이 좀 아파. 너무 방정식은 항상 손이 너무 아파. 식을 너무 많이 쓰거든. 근데 난이도는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죠. 그러면 2, 1 뭐야 이거 2, 5 4, 5 마블 t는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지워줘야 되겠지. 그러면 t가 2분의 5인데 t가 이거거든. 한 번 더 풀어야 돼. 굉장히 귀찮습니다. 얘가 2분의 5야. 근데 마치 저번에 했듯이 그럼 답은 정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친구 역수를 두 개 더해서 2분의 5 나오려면 2분의 1 2잖아. 그러면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죠? 그냥 보이면 바로 답을 내도 되지만 엄밀한 풀이는 또 치환하는 겁니다. 2의 x를 뭐 k로 넣으면 k 더하기 k분의 1은 2분의 5 2k 곱해서 아이고 손가락 아프다. 이렇게 또 푸는 게 정석이 맞긴 해. 그냥 틀렸나? 그럼 k가 2 또는 2분의 1이니까 2의 x승이 2 또는 2분의 1이려면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굉장히 길죠? 굉장히 귀찮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스킵하는 건 좀 보이면 그냥 해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정식은 근본이 2차야. 2차 방정식을 풀었던 방법으로서 나머지들이 기본되게 파생이란 말이야. 어차피 메인이 2차이기 때문에 뭐 지수론 삼각 같은 걸 막 풀다가 좀 복잡하게 꼬여있으면 그럼 결국은 고1령이 꼬여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지 같은 모양은 전부 다 고1 어려운 문제가 기회가 나 틀린 건데 이거 좀 빨리 풀면 또 똑같이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t로 취한다면 2의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는 t제곱 빼기 2겠지. 그리고 t는 2보다 클 겁니다. 여기까지 빨리 되겠지. 그러면 바꿔주면 t제곱 빼기 2 플러스 a t 이거 마이너스네. 이거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면 똑같이 하면 안되잖아. 마이너스는 얘를 t로 넣으면 제곱하잖아? 제곱했어. 어떻게 돼? 2의 x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앞 뒤 2 앞 뒤 하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2야. 얘가 t제곱입니다. 그러면 빼기 가운데 빼기야. 가운데 빼기 때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x 카 얘가 t면 그 제곱 한 친구는 t제곱 더하기 2인 거지. 약간 빼기였는데 나 아까 빼기로 아까 치료가 더하기로 풀었나? 아까 넘겼을 때 내가 그 뒤에 거 풀 때 내가 암산하다가 더하기로 풀었어? 빼기로 풀었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빼기 풀었나요? 나 계산 실수했을까봐. 얘가 더하기 2인 거지. 더하기 2인 건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얘 범위가 t의 범위가 필요하거든. 근데 이쁘지가 않네. 얘가 플러스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건데 얘가 마이너스면 이 상황에서 t의 범위가 안 생겨. 그러면 얘 빼기 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면 y는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x를 잠깐 볼게.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다음 이 그래프의 치역이 얘 범위 아니야? 근데 우리 2의 x 빼기 2의 마이너스 x는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너 합한 거 했다며. 들었다며. 합을 들었다며. 합? 그럼 얘를 거꾸로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다음 두 개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거 어떻게 생겼어? 2의 x는 이렇게 생겼잖아. 얘는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두 번 접었거든. 접으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 잘 생각해봐. 파란색이랑 주황색을 더해. 그럼 얘 0으로 하고 무한대로 가지. 그러면 결국은 이건 위로 쭉 올라가겠네. 얘는 무한대로 하고 얘는 0으로 가니까. 왼쪽 끝도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더하면 결국은 오른쪽 끝은 이거 따라갈 거고 왼쪽 끝은 이거 따라갈 거 아니야. 이거 0은 0이거든. 그러면 얘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얘는 요거 따라가고 요거 따라가고. 그래서 치역이 모든 실수야. 그래서 t는 지금 모든 실수예요. 그냥 이걸 자명하게 얘에서 빼면 범위가 안 생겨라고 굉장히 자명하게 생각해도 되지만 좀 더 엄밀히 가면 이렇게 간 거지. 그러면 얘가 t에 대한 범위가 안 생기고 다음을 댔다면 다음이 이 방정식이 얘가 t제곱 더하기 플러스 at 더하기 70이라고 그냥 치환했을 때 t에 대한 범위가 안 생긴다면 실을 갖고 싶어요? 봐봐. 2차 방정식에서 범위가 생기면 판별식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범위가 없으면 무조건 판별식이야. 그러면 실을 갖고 싶다? 뭐 하면 돼? d는 0보다 커 나왔습니다. 하면 답 나옵니다. 그래서 범위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 내가 범위가 생길 줄 알고 문제 좀 잘못 읽어서 생길 줄 알고 좀 긴장을 하고서 내가 말한 건데 연습 문제 있나 봅니다. 여기 써야 되는데. 그래서 연습 문제 풀면서 그건 보기로 하고 일단 이 문제는 치료했더니 범위가 안 생긴다. 범위가 안 생기면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실분 갖고 싶다. 판별식 때리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안 할게요. 살짝 헷갈립니다. 잘 보세요. 치환을 하게 되면 문자를 잘 봐야 되는데 다음 방정식의 두 납이 마이너스 2야. 잘 봐.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풀죠 이거? 어떻게 풀죠? 이거 풀려면 2의 x를 t로 놓고 풀지. 그럼 이거 0보다 크지만 바꿔주면 t제곱 빼기 2t 더하기 k는 0이지. 맞나요? 그러면 두 합이 마이너스 1에 그러면 얘 합이 마이너스 2인 걸까? 그게 아니거든. 봐봐. 얘는 지금 지수방정식이라서 이 방정식의 두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거야. 내가 치환했잖아. 그럼 x에 들어간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대1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2의 알파가 하나 해를 만들 거고 집어넣으면 2의 베타가 또 하나 해를 만들 건데 이 두 개가 치환된 친구의 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t를 취하면 그 t에 대한 방정식을 t1, t2라고 하면 원본이 x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하나 해가 나온다. 집어넣었을 때 하나 해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근각계수량을 쓰면 t1 더하기 t2는 2구 t1 곱하기 t2는 k일 텐데 결국 이게 2의 알파 더하기 2의 베타가 2인 거고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가 k인 거예요. 그럼 내가 애초에 아는 게 이게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얘를 사용해야 되겠지. 이렇게 지수
한번 치환해서 가는 걸 생각해야 되고, 결국은 내가 치환했을 때 내가 원래 x의가 알파 베타인 거고, 그러면 지수 함수 1대1이기 때문에 x의 알파를 집어넣은 게 하나 해를 만들고 x의 베타를 집어넣은 게 하나 해를 만들고 그 t1, t2가 다음 치환 방정식의 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이쁘게 쓰면 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k인데 얘가 마이너스 2니까 k는 4분의 1입니다 라고 답을 내야 되겠지. 확률함수 3문제. 이거 됩니까? 봐봐, 넘어갑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학교 시험 짱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 다시 보면 봐봐, 잘 보세요.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지. 치환했잖아.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제한 조건이 붙어있어요. 뭐 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려면 치환했을 때 이 t에 대한 방정식인 건데 서로 다른 두 식은 해서 조건이 더 붙어요. 양수여야 돼. 그럼 결국은 얘가 뭘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양근의 해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양근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양근. 그러면 2차 방정식 할 때 했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려면 조건이 3개입니다. 첫 번째, b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합도 0보다 크다. 세 번째, 곱도 0보다 크다. 조건이 3개 붙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2차 중학교 때 하던 거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양근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근근 가질 때, 두 개 부호 다를 때 이 세 번 푸는 방법이 있었잖아. 마찬가지. 다음 친구는 다음 2차 방정식 바꿨을 때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려면 얘의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요. 합도 0보다 커야 되고 곱도 0보다 커야 돼요. 얘 해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러면 1번 판별식 D 절반 공식 B의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는 0보다 크다. 두 번째는 2니까 이미 성립하네요. 세 번째는 곱 K는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K는 1을 잡고 K는 0보다 크니까 결국은 따라서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라는 조건이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딱 지수 방정식까지만 했습니다. 이게 지수 쪽 지수 항상 그렇지만 방정식 파트, 부등식 파트는 되게 쉬워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숨도 안 쉬고 나가도 돼. 어차피 똑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고1 내용이 좀 어려워진 거라서 공부 좀 많이 해서 다음 시간에 봅시다.